당신의 남자친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만나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변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럼 변해요.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97년생 무직 불안형, 95년생 불안형, 1년 사귀고 회피 성향 나옴. 근데 기질 테스트는 둘 다 불안형이 나왔네요. 소개팅 어플로 만났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해. 그런데 연락 문제나 거짓말로 신뢰가 떨어지고, 이게 오랜 기간 반복되어서 한번 잠수를 탔는데 연락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메일 보내서 제외. 근데 10일 후에 제외가 됐다? 그럼 이거는 회피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로포즈 받고 다툼. 근데 이별 고하고 다시 5차단 잠수.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잠수 탄 날짜가? 딱 2주 전이에요. 2주. 네. 아무래도 예전에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10일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쏘님도 객관적 네. 가치가 낮지가 않은데 남자친구가 어떤 게 네.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회피해버리는 잠수타는 성격인데도 왜 이렇게 놓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일단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조건이 잘 맞았었어요. 집도 있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계속 다 맞춰주려고 하는 게 처음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직하면서 좀 출장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거든요. 쏘님은 가정환경이 어때요? 저는 되게 무난한 편이에요. 무난해요? 네. 가정환경이 되게 괜찮은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결혼이거든요, 사실. 엄마가 좀 단호하신 편? 아버지랑 어머니랑 좀 반대세요. 보통이랑 다르게. 좀 약간 그런 결핍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형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쏘님에게 예를 들면 사업가야. 생활비도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 집도 네. 있고. 쏘님의 일상생활이나 연애 방식을 되게 존중하고 다 맞춰줘. 그러면은 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한테도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본질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네. 이것만 얘기하면 내 남자들이 싫어하죠. 왜냐면 제외 방법이나 방향성을 당연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연을 너무너무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 불안형이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 불안형이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나를 진짜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신뢰를 잃어서. 이 사연만 놓고 보면은 술자리에서 연락 문제랑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네. 신뢰가 떨어져서 불안할 수 있고요. 예전에 잠수 이별 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불안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불안해하냐, 이것과 상대가 별것도 안 해주냐,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치의 문제고, 이건 내 연애 자존감 문제인데, 외모 보니까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불안해할 성격이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아니면은 뭐가 그렇게 좀 다투게 돼요? 저기 술자리 연락 문제로 신뢰가 떨어지고 다퉜다고 썼잖아요. 그 이후로 잠깐 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길게는 아니고 3일 정도고 연락은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만나고 어떤 쎄한 톡이 와서 원래는 막 남자친구 뭐 인스타 이런 걸 훔쳐보진 않는데 팔로잉 목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들어가서 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의 여자분이 있길래 그냥 눌러가지고 뭐에 홀린 것처럼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 아냐?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계속 자기한테 DM 오고 좋아요를 눌렀대요. 남자친구가 좀 잘생기거나 좀 인기가 많은 타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랑 헤어졌던 3일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다시 만나고 계속 좋아요를 눌렀던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싸웠고 그 이후로 좀 많이 불안해요. 평상시도 많이 싸워요, 혹시? 두 분이 연애 기간이 거의 2년인데 그 이후로는 되게 많이 신뢰 문제 떨어지고. 이 가치가 높은 여자들 처음에 적극적으로 구해서 만나잖아. 그럼 여자 쪽이 남자보다 가치가 컸다는 거죠. 그 여자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이게 여자의 거의 90%가 그래요. 되게 이쁘고 직업 좋고 날씬하고 인기 많고 그래도 항상 상대방을 회피형으로 만드는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는 말하면 어떤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이 서운함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서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파민의 주체가 이제 연애가 크다 보니까 그래요. 내 삶이 주체가 되고 내 삶에서 어떤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보상이 연애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운함을 요구한다는 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이 서운함을 요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치를 떨어뜨려요. 왜?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 본질은 뭐냐면 애걸이에요. 나 좀 사랑해줘, 바라봐줘, 지켜봐줘.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건 뭐야? 아, 얘가 나의 사랑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샤넬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이 할인을 한대. 손님들한테 와달라고 해요. 할인하니까 좀 사주세요. 그럼 그 순간 샤넬, 에르메스는 끝나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서운함도 같은 의도예요. 이 본질이라고, 본질. 그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참다가 못 견디고 회피 아니면 잠수를 타버려. 근데 이게 회피형이 아니에요. 가짜 회피형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라고요. 그럼 그게 뭐다? 학습이 돼버려. 나는 너랑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침 튀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회피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제일 쉬워요. 왜? 인간의 뇌는요, 쉽고 빠른 보상을 원해요. 갈등을 회피할 때 어때? 자기는 스트레스도 회피하게 되면서 어떤 보상이 생기죠? 대부분 우리 소님께서 미안하다고 매달리거나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 이해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신뢰도 신뢰인데 주도권도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본질적인 불안, 그리고 애걸,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신뢰도 같이 떨어져요. 왜? 이 사람을 좋아할수록 더 맞춰주게 되고 챙겨주게 되거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진짜 상담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본질이 제일 중요해요. 본질. 제가 이것도 나중에 강의를 런칭할 건데 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체의식이 없어요. 주체의식.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거 뭐냐면 왜 이 사람이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이게 조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인지여야 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골라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만나버려요. 외모, 뭔가 키, 아니면 자산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조건을 보고 만나잖아? 그럼 이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이별해요. 내 돈 보고 만나잖아? 내가 거지가 되면 버린다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서운함이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인 걸까? 이렇게 해결한다고 우리 관계가 달라진 걸까? 참고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대화를 하는 것과 그냥 순간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감정적으로 찡찡거리는 형태는요 아예 다른 개념이 돼요. 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어떤 이걸 전문용어로 스크리닝이라고 여러분들 그 전문용어는 모르실 필요도 없지만 이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가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요.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네가 나랑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모습들은 나랑 미래를 함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가 이런 뉘앙스가 풍겨야 건강한 연애가 된다고요. 근데 소님은 어떤 감정 표현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감정적인 형태로 흘러가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고 어떻게 한다? 결국은 잠수를 타버린다고. 프로포즈한 사람한테 잠수를 타고 올차단을 박아요? 그럼 나는 고민을 해야 돼. 올차단 당했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진짜 아내로 생각하나? 미래를 생각하나? 이렇게 나한테 잠수 타고 올차다는 사람과 내가 과연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상대방도 소님한테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이 사람과 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얘랑 결혼 생활하면은 더 나에게 의지하거나 더 나한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감정이 드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제 방향성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제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번에 또 그냥 싸웠고 예전에도 잠수 탔을 때 내가 메일 보내서 제외했고 그럼 이번에도 차단 풀리겠지? 잠수 탄 사람 나중에 동굴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볼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요 절대로 결혼을 못해요. 그때는 관계에 불균형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솔루션을 좀 드려야죠. 네. 연락할 수단 있어요 혹시? 이메일도 다 차단한 것 같아서. 이메일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올차단 상황에서는 저는 차단이 풀리는 걸 무조건 권고를 드려요. 애초에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컨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렇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프로포즈까지 받았던 사연이라서 조금 더 공백기를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최소 한 달까지 차단이 안 풀린다면 그때는 부모님의 번호로라도 연락하셔도 돼요. 전화든 카톡이든. 그리고 끝맺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혹시 소님은 이 사람한테? 왜 올 차단했냐 이렇게 묻고 싶진 않고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냥 힘들었지 미안해 널 이해해주지 못해서. 근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순간에 스트레스만 낮춰가지고 관계를 이어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또 회피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해야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석으로 제가 조금 피드백을 드릴게요. 정석. 일단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왜냐면 상대방 심리 자체가 너무 반복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진짜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랑 진짜 결혼을 할 사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걸 바라게 된 것 같다고. 오히려 나도 더 신뢰하고 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너도 많이 지치고 미래가 안 그려졌을 것 같다. 이런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도 오죽했겠냐면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잠수 타고 올 차단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와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물론 내가 자랑은 없긴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됐을 때 그때 너는 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사연에 보이는 신뢰거든요, 신뢰? 네.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반복된 다툼으로 지치겠으니까 신뢰만 회복하자라고 간다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주도권과 가치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왜? 결혼할 사람한테 잠수 타고 올차단 박는다? 프로포즈한 사람한테? 이런 경우는요 진짜로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무섭거든요. 저도 제가 와이프가 있잖아. 저도 결혼을 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제 와이프가 잠수 타고 올차단 박는다? 저는 그러면 진짜로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아예 잘못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수나 올차단이 너무 길어지면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2주가 지나잖아. 이렇게까지 오래 가면은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나서 급한 마음에 하루 이틀 정도 막 이렇게 연락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차단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2주 동안 차단이 안 풀린다? 그리고 한 달? 그럼 저는 이 사람과의 재회를 떠나서 진지하게 결혼할 사람이 맞나 고민해보라고 하고요. 한 달 동안 차단이 안 풀린다? 그럼 신뢰 회복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치의 문제예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내가 차단을 안 풀잖아? 내가 잠수해서 안 벗어나오잖아? 그럼 쏘라는 여자가 포기할 것 같은데? 날 싫어할 것 같은데? 다른 남자 만날 것 같은데?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차단 잠수를요 한 달 이상 못 가져가요. 진짜 끝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주도권이에요. 근데 소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도권이 없어요. 이 주도권 가치 이게 왜 떨어졌다고 했죠 제가? 상대방한테 서운함을 표현하는 형태가 애걸이기 때문이에요. 서운함. 그럼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노력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라고 했죠? 스크리닝이라고 했잖아. 심사. 네. 내 기준에서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주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너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아예 달라요. 그럼 여성분들이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 그럼 어때? 이 심사 형태로 가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얻는 분들은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주도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까지 어때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맞추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이든 거짓말이든 예를 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출장 가서도 나 출장 중이고 일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스름을 피운다거나 그랬다가는 얘랑한테는 진짜 끝나겠다 이런 두려움이 들어야 돼요. 공포감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연애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서운함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 직설적으로 이번에 또 출장인데 출장 가면 또 쏘가 또 찡찡대고 또 전화 오고 뭐라고 하겠다.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건 연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진짜로 건강한 연애가 되거든요. 아무튼 결론 한 달까지만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차단이 안 풀린다면 만남 제안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보내서 나도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밀어내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한 관계는요 굳이 말씀드리면 가치가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치나 매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면은 결혼까지 못해요. 그럼 이 사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도권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학습이 되었다? 회피 잠수가 돼버렸다.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려면요 이번에 나도 똑같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은 이게 풀릴까요? 문제가 해결될까? 안 돼요. 내 남자친구가 안 변해요. 변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를 드립니다. 당신의 남자친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만나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변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럼 변해요. 근데 사람의 가치라는 건요 외모와 내면과 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의 어떤 여유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막 키우시면 훨씬 더 연애를 잘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무직이잖아요. 그죠? 무직이면은 삶의 보상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받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래야 어때? 조금 더 내 삶이 생기면서 연애에서 힘을 뺄 수 있거든요. 무직과 엔지니어인데 출장까지 다니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조금은 남자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애에 대한 깊이도 다르잖아. 그쵸? 그리 어려운 사연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왜 이 사람인지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도움 필요하시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